안녕하세요. DJ 하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둔 40대 애엄마인데요. 지금은 부모님 식당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15년 전에 친정 부모님 소개로 만났었는데요. 남편이 그 당시에 여행 가이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동남아로 패키지 여행을 가서 저희 남편이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친정엄마가 여행 이야기는 안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만난 여행 가이드 성격이 너무 좋더라. 동남아 쪽은 너무 많이 다녀서 빠삭하게 잘 알고 있다며 이것저것 알려줬는데 엄마가 봐도 사람이 참 멋있어 보였어. 우리만 챙겨준 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면서 여행지는 어디가 좋고 이렇게 하면 더 싸다고 말해줘서 의지가 참 많이 됐어. 거기 현지인이랑 시비가 걸렸는데 우리 다칠까 봐 그 가이드가 막아준 거 있지.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는데 든든하더라. 언어도 어찌나 잘하든지. 사람이 너무 똑똑해 보여서 엄마가 번호를 따왔어.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라. 엄마가 이러시면서 웬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빠도 나서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참 괜찮더라. 어르신들한테 싹싹하니 잘해서 마음에 들던데. 결혼할 거면 그런 남자랑 결혼해야지. 집에만 있지 말고 얼른 가서 만나봐라.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아무나 붙잡고 연락처 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얼마나 사람이 괜찮아 보이면 연락처까지 받아오셨을까 싶어서 그 연락처로 문자를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가 동남아 여행 다녀왔는데 여행지 얘기가 아니라 가이드님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잘 대해주시고 가이드도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오늘 띄우니까 남편이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 부모님을 칭찬해주면서 저를 막 띄워줬어요. 아유, 제가 잘해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제가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너무 매너 있으시고 센스 있으셔서 제가 오히려 좋았어요. 뜬금없이 자기 딸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시더니 연락처 달라고 하셔서 얼마나 놀랬는데요. 마침 이런 분들 부모님은 어떨까 궁금해서 드린 건데 연락처 드리길 잘했네요. 이런 식으로 제 문자가 오자마자 뭔가 느낌이 좋았대요. 평소랑 다른 느낌이라고 하길래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남편이랑 약속을 잡게 됐어요. 남편이 토요일 저녁 시간대에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하자는 거예요. 단골 술집이 있어서 절 데려가고 싶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연락을 몇 번 안 해봤어도 남편이 워낙 편하게 잘 대해줘서 한번 나가봐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막상 약속을 잡으니까 엄청 떨리더라고요. 토요일 저녁이 되자마자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불이 나게 준비를 하고 나갔어요. 연락하던 거랑 느낌이 다르면 어쩌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실제로 만나보니 키도 훤칠하고 부침성도 좋은 거예요. 저도 남편에게 한눈에 반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종우 씨 나이가 38살이라고 했죠? 종우 씨는 언제부터 여행 가이드 일을 했어요? 계속해서 그 일 할 생각이세요? 제가 그 당시에 30 중반이었는데 남편이 30 후반이었고 10년차 여행 가이드라고 했거든요. 문자로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게 생각나서 말했던 건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이쪽 계열로 계속해서 일할 생각인데요. 회사에서 나와서 제 여행사를 꾸리고 싶어서 생각 중이에요. 혜빈 씨는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 일하고 계신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서로 하는 일을 많이 이야기 나눴거든요. 전 남편이 목표도 확실해 보이고 열정적으로 보여서 좋았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리 물어봤었어요. 종우 씨, 실제로 만나봐도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왜 30대 후반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혹시 결혼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기에 최대한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질문한 건데요. 다행히 남편이 저랑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서 남편을 더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요, 결혼은 진짜 하고 싶어요. 일하느라 바빠서 못한 거죠. 가이드 일 하느라 해외 다니느라 바빠서 연애를 못했거든요. 이제 좋은 사람 만나기 글러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인연을 여행지에서 만나서 다행이에요. 덕분에 혜빈 씨를 만나게 됐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설레는 말을 해줘서 호감도가 단번에 상승했죠. 그날 정말 같이 밥 먹고 술 한 잔씩 하면서 남편과 제가 참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을 잡고 6개월 정도 만나다 보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됐는데요. 남편이 성격도 다정하고 항상 저를 잘 챙겨줘서 좋았거든요. 물론 남편이 일하느라 해외로 갈 때는 몇 주 동안 만나기 어렵긴 했지만 연락은 잘 됐어요. 전화도 해주고 문자도 해주고 어쩔 때는 영상통화도 해줬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랑 자연스럽게 사귀고 있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남편을 6개월밖에 안 만났어서 이렇게 갑자기 빠른 시간 안에 결혼해도 될까 싶었죠. 어렸을 때 저는 결혼 상대를 만나게 되면 머리에 종이 올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20살이었으니까요. 제가 순수하게 그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나이 많은 언니들이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종소리는 개뿔. 그냥 나이 차고 곁에 있는 사람이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면 결혼하게 돼. 괜히 결혼에 대한 환상 가지지 말아라. 그러다 큰 코 다친다. 전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 줄 몰랐는데 나이 먹고 남편을 만나보니 알게 됐어요. 이만한 사람은 없겠다 싶어서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고 상견례 자리까지 가지게 된 건데요. 다행히 양가 부모님 모두 단번에 결혼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무난하게 이야기가 오가고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가기로 한 거죠. 결혼 절차를 제가 준비하고 신혼여행은 남편이 준비하자고 했는데요. 남편이 스드메 준비할 때는 그렇게 소극적이더만 여행 준비 시작하니까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남편이 오죽했으면 이런 반응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스튜디오든 웨딩드레스든 무슨 차이인지도 모르겠고 고르기 어려웠거든. 여행 장소랑 일정 정하려니까 이제야 눈에 보인다. 당신이 결혼식장 고를 때 이런 기분이었구나. 우리들이 신혼여행으로 갈 곳 고르려고 하니까 재밌네. 신혼여행은 여기 어때? 동남아는 요즘 여기가 좋대. 그리고 여기가 인기 많아졌더라. 남편이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여행 코스를 짜줬는데요. 덕분에 결혼식은 제 취향대로 하고 신혼여행 갈 때 돈도 많이 아끼고 알차게 즐기고 왔어요. 그들이 아들 하나를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고백을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얼른 말해보라고 했더니 남편이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여보,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금 좀 대주면 안 될까? 요즘은 소규모 여행사도 많잖아. 동남아 쪽은 내가 전문이니까 한 번만 도전해보자. 저가 쪽에서 식당하고 있는데 장사 잘 된다며. 아주 손님들이 줄을 섰다고 하던데. 여유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도움 좀 받으면 안 돼? 남편이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반응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보래요. 어머님이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일단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봤거든요. 어머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사업하고 싶어 하던데 들었니? 부담스럽긴 뭐가 부담스러워. 너는 외동딸 아니냐? 그럼 사돈께서도 투자할 만한 거 아니야? 사돈한테 한번 부탁해봐.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놓고 부탁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저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구시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날은 진땀을 흘리면서 이런 식으로 답변 드렸는데요. 어머님, 저희 친정이 사업 도와줄 정도로 식당이 엄청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더 이상 친정이 신세지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거절해서 시어머니 전화는 겨우 끊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였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 사업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시댁을 겨우 빠져나오면 시모뿐만 아니라 시부까지 전화를 하셔서
남편 사업 자금 이야기를 자주 꺼내셨어요. 제가 외동이라는 걸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친정 도움 좀 받으라고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남편이 저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들었고요. 당신이 부담스러워하는 거 다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이건 일종의 투자 같은 거라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같이 사업 좀 하자는데 좀 믿어주라. 우리 아들도 이제 점점 크면 당신도 나가서 돈 벌어오고 그래야 할 거 아니야. 애 키우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여행사 조그맣게 차려서 자리 잡자. 나는 성공시킬 자신 있어. 당신은 나 보좌해주는 비서 느낌으로 딱 도와주면 얼마나 멋있겠어. 저도 아들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커가는 걸 보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저랑 똑같이 전업주부 일을 하는 제 친구들도 애가 어느 정도 크면 일자리를 구할 거래요. 저도 그럴 생각이라서 남편 말에 잠시 흔들렸죠. 이런 건 저 혼자서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잠자코 듣고만 있다가 이러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여행사를 차린다고 했다고? 모아놓은 돈도 없이? 내가 보기엔 어디서 사업 성공한 거 듣고 와서 바람든 거 같은데? 사업하는 거 허락해주지도 마. 괜히 빚냈다가 큰일 나겠다. 사업 자금까지 주는 건 더더욱 안 되고. 알겠지? 너도 이수가 남편이랑 같이 사업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이혼까지 간 거 알고 있잖아. 지금 다니는 여행사에서 최대한 버티라고 해. 은퇴한 후에 개인 사업 차려도 늦지 않을 거야. 친구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죠. 빚 때문에 이혼해서 고생하고 있는 희수를 떠올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사고치기 전에 말해야 할 것 같아 얼른 남편을 불렀어요. 무척이나 들뜬 모습으로 남편이 다가오길래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업은 좀 아닌 것 같아. 내 친구 희수 알지? 걔가 남편이랑 사업 좀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이혼까지 갔거든. 지금 다니는 여행사에서 최대한 버티는 게 낫지 않아? 그동안 돈을 모으고 있다가 은퇴한 후에 개인 사업을 차려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엄청 서운해하는 거예요. 바로 들뜬 모습이 싹 사라지더니 남편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내가 못 믿어서 그러는 거지? 당신은 나 믿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말 듣고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어떡해. 한 번쯤은 해보러 갈 수도 있잖아. 은퇴 후에 하나 지금 하나 매한가지 아니야? 됐어. 당신이 날 못 믿겠다고 하는데 어쩌겠어. 이런 식으로 툴툴대더니 획 토라지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어서 남편을 달래줄 생각은 없었어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을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저 저러다가 말겠지 싶어서 남편을 방치해뒀는데요. 그 때문일까요? 그 뒤로 저희 부부 사이에 급격하게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 잤냐, 밥 먹었냐, 출근할 거냐 물어보는데도 남편이 단답으로만 답했거든요. 저도 거기서 불만이 생기다 보니 잘 잤냐는 말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 얼마 뒤에 제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막 이리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빈아, 나 이번에 결혼해. 저번에 소개받은 사람이랑 잘 돼서 결혼하기로 했어. 내가 말한 거 기억하지? 증권가에서 일한다던 사람. 청첩장 줄 거니까 얼굴 좀 보자. 저랑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가 결혼한다고 하길래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이랑 냉전 중이라 집 하나만 있기 답답했던 찰나였어요. 이참에 기분 전환 좀 하려고 모처럼 화장도 하고 집에 나갔죠. 친구가 저희 집 앞까지 데리러 와서는 저 청첩장 준다고 좋은 식당까지 예약했대요. 그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친구가 때마침 결혼식 준비는 다 끝나가는데 신혼여행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던 신혼여행지를 추천해줬어요. 그럼 여기 가봐. 내가 남편이랑 신혼여행으로 가본 곳인데 너무 좋더라고. 남편 말로는 여기가 제일 가성비 좋고 볼 것도 많대. 분위기는 당연히 제일 좋고.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에게 동남아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기에 친구에게도 신혼여행으로 동남아 쪽을 추천해줬어요. 우리가 신혼여행지로 갔던 코스 그대로 가보라고 자세히 이야기해 준 건데요.
친구가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가봐서 걱정했는데 잘 됐다면서 그대로 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마음을 알려준 게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올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한 달 뒤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거든요. 그동안 남편이 가이드 일을 한다고 해외로 나가 있을 때였는데요. 저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현관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제 친구였어요. 오늘 신혼여행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신혼집으로 갔어야 할 친구가 저희 집으로 오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문을 열어주니까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혜빈아, 거기서 네 남편 본 것 같아. 네가 신혼여행지로 갔던 코스 그대로 갔었거든? 그 식당이 글쎄 키 크고 머리 긴 한국인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네 남편 같은 거 있지.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서 사진을 찍어왔다고 하길래 봤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올 남편이 맞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혼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자랑 단둘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길래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순간 믿을 수 없어서 친구에게 그냥 일하던 동료 아니냐, 가이드하다 만난 고객이 아니냐고 물었거든요. 바로 그때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아니었어. 내가 사진은 못 찍었는데 서로 껴안고 난리 부르스를 쳤다고. 현지인들 사이에서 그러고 있는데 안 쳐다보고 배겨? 너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네 남편 놈이 막 한국어로 씨부리더라고. 그 여자도 한국어 잘하는 거 보니까 한국인이었어. 친구 말로는 남편이 저 몰래 거기서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자도 한국 사람인데 나이가 많아 보였대요. 전 당연히 믿기지 않아서 멍하니 서 있기만 했죠. 하필 그날이 남편이 귀국하기로 한 날이라 이대로 있으면 안 됐어요. 남편이 곧 올 것 같으니까 정신을 차렸죠. 친구에게는 일단 사진을 달라고 하고 돌려보냈는데요. 몇 시간 뒤에 남편이 귀국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캐리어를 현관에 두고 씻으러 들어갔길래 남편 소지품을 뒤져봤어요. 친구가 보내준 사진만으로 바람 피운 거 아니냐고 의심할 수도 없고 남편에게 추궁할 수도 없잖아요. 캐리어 속 안주머니까지 싹싹 뒤져가며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증거를 찾아봤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남편이 쓰는 업무용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그 노트북을 핸드폰처럼 들고 다니던 게 생각나서 확인해 봤는데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노트북을 만질 때 본의 아니게 비밀번호를 누르던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떠올려서 입력해 보니까 잠금 장치가 풀렸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 흔적을 남긴 게 있을까 싶어서 막 살펴봤거든요. 남편이 사업용 전화번호로 고객들과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편이 일하면서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더라고요. 메시지 내용을 보아하니 상대 여자들이 전부 다 미혼인 것 같았어요. 여자가 남편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흔적이 남아있었거든요. 종우 씨는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저는 이제 막 결혼 정년기가 찾아와서 결혼할 생각인데 종우 씨처럼 너무 괜찮은 사람이 결혼을 안 했다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남편이 여기서 어떤 답장을 했는지 아세요? 어이없게도 이런 소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인 사업이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됐네요. 수아 씨도 사업하느라 바빠서 연애를 많이 못했다면서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이 메시지를 보고 어찌나 속이 부글부글 끓던지요. 남편이 마침 다 씻고 나오는 거예요. 노트북을 보고 있는 저를 보고 얼어붙어 있길래 제가 남편을 노려보며 물었어요. 이거 전부 다 뭐야? 당신 총각인 척하면서 여자 고객들 꼬시고 다닌 거야? 내가 사업하는 거 반대하니까 이 여자한테 가려고? 갈아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네. 제가 이런 식으로 비꼬니까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손사래를 치면서 이런 변명을 해댔어요.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몰래 이런 짓 저지르는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여자들한테 접근한 건 아니야. 돈 많은 여자 고객들이 좀 있길래 친하게 지내보려고 한 거야.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수아라는 사람도 사업 성공시켜서 큰 돈 좀 만지고 있대. 투자나 조언받으려고 그런 거라고. 처음에는 우리 가족을 위해 돈 좀 벌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됐어.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자기가 순간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다는 남편에게 너무 실망해서 이리 소리치고 말았죠.
투자든 조언이든 가짜는 핑계대지 말고 무릎 꿇고 사과해. 그렇게 사업이 하고 싶었어? 그렇게 돈이 좋았냐고. 나랑 결혼한 것도 친정이 돈이 많아 보여서 그랬던 거야? 당신 속내 뻔히 다 보이니까 나랑 우리 아들한테 사과하라고. 남편이 그제야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하는데도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 이런 놈을 믿고 얌전히 집에서 애나 돌보고 있었다니. 제가 겨우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따져 물었죠. 동남아로 같이 여행 간 그 여자는 뭐냐? 고객이야? 가이드 하다가 만난 거야? 아님 나 몰래 따로 만나던 여자야? 저는 제발 남편이 술김에 어울려졌다거나 분위기에 휩쓸린 거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남편 입에서 경악스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 당신 만나기 전에 동거하던 여자야. 그 여자랑 아직까지 정리를 못해서 동거를 하고 있었어. 혼인신고는 안 했고 동거만 하고 있어서 말을 안 했어. 애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얼른 정리하고 당신이랑 내 아들한테 집중하려고 했거든.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턱 막혔죠. 눈물이 막 차오르면서 눈앞을 가리길래 남편에게 겨우 말했어요. 뭐? 나랑 계속해서 연애할 때부터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다고? 나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을 동안 계속 그 여자랑 만나고 그 여자 집에 드나들었다고? 난 이 이상 당신이랑 이야기하기 힘들 것 같아. 이러고 무작정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들 짐까지 챙기고 있으니까 남편이 어딜 가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잠시 친정에 다녀올 거라고 했어요. 남편이 뭐라 하든 간에 방 안에서 놀고 있던 아들 손잡고 나와버린 거죠. 물론 아들 녀석이 갑자기 어딜 가는 거냐고 묻긴 했어요. 하지만 차마 아들 녀석한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택시 타고 친정집으로 가는 내내 눈물을 펑펑 쏟아내니까 아들도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제 눈치를 보는 아들 녀석을 친정으로 데리고 갔거든요. 제가 말도 안 하고 친정집을 찾아가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일단 저를 보시곤 황급히 집 안으로 들이시며 이리 물어보셨죠. 세상에 꼴이 말이 아니네. 오늘아 얼굴 퉁퉁 부은 것 좀 봐라. 진까지 싸들고 왔어? 연락 없이 연우도 데려오고 오서방이랑 싸웠어? 친정엄마의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는 못하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정아빠가 천천히 말해보라고 제 어깨를 토닥해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저도 말할 용기가 생겨서 전부 다 설명드렸어요. 남편이 나랑 연애할 때부터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대. 나랑 결혼하고 연우 낳은 뒤로도 계속 동거해왔다고 하더라고. 나한테는 가이드 일 하느라 집 비운다고 해놓고 그 여자 집에 갔나 봐. 그것도 모자라 나 몰래 그 여자랑 여행까지 간 것 같아. 내 친구가 신혼여행 갔다가 남편 보고 깜짝 놀랬대. 아무래도 남편이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한 것 같아. 어쩐지 친정 돈 좀 얻어와서 여행사 좀 차려달라고 하더라고. 제가 남편이 저지른 짓을 전부 다 이야기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그야말로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친정엄마가 길길이 날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오서방이 감히 우리를 속이고 그런 짓을 해? 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했니?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서방이 내 뒤통수를 치다니. 내가 그런 것을 너한테 소개해줬다는 게 어이가 없다. 얼른 이혼해라. 망설일 가치도 없는 일이다. 친정아빠도 얼른 이혼하라고 하셔서 친정집에서 며칠을 고민해봤어요. 그런데 친정집이 있을수록 남편과 얼른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점점 미워지고 꼴도 보기 싫어져서 드디어 마음을 먹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건데요. 남편이 한 번쯤은 붙잡을 줄 알았는데 제게 이러더라고요. 당신 말이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내가 먼저 거짓말하고 당신을 배신했는데 제발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는 것도 웃기잖아.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깔끔하게 정리하자. 이렇게 말하길래 곧장 이혼을 진행하게 됐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혼 소송을 걸고 싶었지만 그럼 재산 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남편에게 줄 재산이 아까워서 합의 이혼을 진행했는데요. 그랬더니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 모두 군소리 없길래 남편과 그런 식으로 헤어지게 됐어요. 이혼은 남편이 짐을 정리하고 나가게 됐고 남편이랑 지내던 집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집으로 들어가서 친정 부모님, 제 아들 이렇게 넷이서 생활하게 됐죠. 굳이 친정집에 들어간 이유는 친정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아서 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친정 부모님이 한정식 집을 하고 계시는데 장사가 잘 돼서 이전을 하게 됐거든요. 건너편 2층에 통으로 임대가 나와서 거기로 옮기고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식당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 식당 매니저 일을 했으니까 식당 운영을 하는데 어려운 일은 없었죠. 저희 식당은 이전을 해도 예전이랑 똑같이 장사가 잘 되고 있었어요.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바뀌어서 그런지 대부분 정갈하게 차려입은 가족 단위 손님이나 회사원들이 많이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익숙한 얼굴이 한 명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 남편이랑 이전 시부모가 들어오길래 순간 닮은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이전 시댁 식구들 뒤로 웬 여자와 여자 부모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각 잡힌 옷차림이나 어색한 분위기를 보아하니 상견례일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전 남편놈 나이가 43살 아닌가요? 그 나이 먹고 무슨 상견례겠어 했는데 홀이 아니라 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식당에 손님도 많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전 남편이 절 못 본 것 같았어요. 이전 남편이 들어간 룸 안으로 직원이 들어가길래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직원이 나오자마자 이리 물어봤는데요. 혹시 6번 룸 손님들 상견례 자리 예약한 사람이에요? 오늘 상견례 손님 한 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상견례하는 손님이 맞다는 거예요. 여자 측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어서 제가 눈치를 못 채고 있었거든요. 저의 식당에서 이전 남편을 만나게 될 줄 몰랐죠. 일반 손님도 아닌 상견례 손님으로 이전 남편을 맞이하게 될 줄이야. 그야말로 경악을 하고 있는데 룸으로 들어가서 예약 확인을 한 직원이 이리 말하더라고요. 아는 분이세요? 여자 쪽이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 보이던데. 상견례 손님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노안이 아닌 게 우리 딸이 나이가 좀 있는 만큼 살림은 야무지게 잘한다. 결혼식은 언제가 좋겠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가 일부러 다른 서버들한테 말해뒀어요. 6번 방 손님들 제가 받겠다고요. 그 뒤로 제가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서 코스 요리를 하나씩 서빙해주고 있었는데요. 손은 바쁘게 움직이면서 이전 남편 쪽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 남편 입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조언이라서 서툰 점은 있겠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나이가 좀 어려도 책임감은 확실합니다. 게다가 요리도 잘하고 조카들을 돌본 적이 있어서 육아도 잘하거든요. 이전 남편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카들을 돌보긴 개뿔. 저희 아들 돌본 경력을 말하는 거겠죠. 이전 남편이 자기를 초혼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모자라 첫 만남에 했던 멘트와 똑같은 말을 해댔어요. 제가 사실 이 나이 먹도록 결혼을 못한 이유가 별거 없어요. 제가 일 중독이라서 일하느라 바빴거든요. 가이드 일 때문에 해외 다니느라 바빠서 연애를 못했어요. 좋은 인연을 여행지에서 만나서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일하다가 누군가랑 교제하게 된 게 처음이라서요. 너무 신기해요. 이전 남편의 거짓말로 상견례 자리가 화기애애해진 꼴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릇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다가 제가 전 남편 앞에서 마스크를 내려버린 거죠. 바로 그때 전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기겁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룸 밖으로 나오니까 전 남편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뭐하는 짓거리냐고 잠자코 노려봤더니 전 남편이 이런 소리를 씹으렸어요. 지금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설마 일부러 다 쫓아다닌 건 아니지? 잠깐만 식당 밖으로 나와봐. 나랑 이 얘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저보고 얘기 좀 하자고 하길래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자꾸만 저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전 남편을 확 쳐내면서 말했어요. 내가 왜 여기 있긴? 당신이 나 일하고 있는 곳으로 온 거잖아. 당신이야말로 알고 온 거야 뭐야?
나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바쁘니까 절로 가. 전 남편 놈이 제발 잠깐이면 된다고 말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여자 쪽 식구들이 따라 나왔나 확인하고 제 팔을 막 잡아당기면서 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룸에서 누가 나오기 전에 얼른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홀 손님이 없어서 다행이지 완전 민폐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가와서 이리 물어보더라고요. 손님 왜 그러세요?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로 하세요. 직원들이 하나둘 몰려와서 제 걱정을 하고 있길래 일단 이 전 남편을 끌고 식당 밖으로 나와줬어요. 하지만 이 전 남편 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뒀는데요. 이 전 남편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불안한 눈빛으로 이런 말을 해대는 거예요. 당신 입 다물고 나 모르는 척 해라. 당신 어차피 여기 직원 아니야? 내가 바람 피운 것 때문에 복수할 생각하지 마. 당신 여기서 잘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혼하고 겨우 구한 게 식당 직원 같은데 직장 유지하고 싶고 밥 벌어먹고 싶고 살고 싶음. 조용히 있으라고. 이놈이 이 식당이 제 거인 줄 모르고 절 한낱 직원으로만 본 거예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입 닫고 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게다가 전 남편 놈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잃을 게 많아 보였거든요. 여자 쪽 식구들 옷차림 보니까 부해 보이던데 이번에도 돈 보고 결혼하려나 싶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봤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동거하는 그 여자랑도 정리하고 또 결혼하려는 거야? 당신 초혼이라고 거짓말 치는 거 다 들었거든. 그러다 걸리면 어쩌려고. 남편은 호환이 두렵지도 않나 봐요. 저를 대놓고 비웃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걸 왜 신경 쓰는데? 나 이번에는 절대 안 걸릴 거야. 예비 장모님이 진짜 돈이 많으시거든.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셔서 억대 아파트도 있던데. 행여나 나한테 피해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공갈하는 말을 남기고 식당 안으로 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전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복수해줄 준비를 시작했어요. 전 남편을 어떻게 골려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식당에 있는 마이크가 보이는 거예요. 저희 식당의 1층에는 주방과 홀이 있고 2층은 룸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음식을 엘리베이터로 운반하고 있는데 거리가 좀 있으니 서로 주문하고 대화할 수 있게끔 양방향성 마이크와 스피커를 설치해뒀어요. 홀뿐만 아니라 룸마다 마이크랑 스피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이 전 남편은 개쪽 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까 상균이 손님인지 예약을 확인하고 안내해주던 직원이 2층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다급히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아까 상균이 손님이냐고 확인하던 그 손님 있잖아요. 매니저님이랑 밖에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들어가서 나가려는 분위기더라고요. 음식에는 거의 손도 안 댔어요. 갑자기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직원한테는 곧 있으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거라고 한 거죠. 그 뒤에 제가 어떻게 해버렸냐고요? 전 남편이 있는 룸 안에 스피커를 켜버렸어요. 1층에서 마이크로 전 남편 이름 소리치면서 이리 말해버렸는데요. 오종호 씨, 상견례 자리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저는 오종호 씨랑 이혼한 와이프고요. 오종호 씨가 저랑 연애할 때부터 다른 여자랑 동거하고 있었고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뒤로도 여자랑 계속 동거해와서 이혼했거든요. 그뿐만인 줄 아세요? 가이드 일하면서 만난 여자 고객이랑 사적인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종호 씨랑 그 여자 고객들이랑 나눈 대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전 남편이 예전에 상간녀들에게 문자했던 내역들을 꺼내다가 읽어버린 거죠. 그것도 모자라 제가 전 남편이 방금 전에 이런 공갈을 해댔다고 설명해 준 뒤에 녹음한 걸 마이크에다 대고 들려줬어요. 전 남편이 있는 6번 룸 안으로 남편이 이리 소리치던 목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당신 입 다물고는 모르는 척해라. 당신 어차피 여기 직원 아니야? 내가 바람 피운 것 때문에 복수할 생각하지 마. 당신 여기서 잘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혼하고 겨우 구한 게 식당 직원 같은데 직장 유지하고 싶고 밥 벌어먹고 살고 싶음. 조용히 있으라고. 그리고 룸에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달려드는 전 남편을 확 밀어냈어요.
전 남편이 순간 놀라 허우적거리는 동안 제가 여자한테 말했죠. 아까 이쪽 스피커로 나오는 말들 전부 다 들었죠? 전 남편이 몰래 바람 피웠다는 문자 내역이랑 방금 전에 저 공갈한 녹음이요. 혹시 그쪽도 저 남자한테 이런 문자 받지 않았어요? 여행사 차린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돈을 투자해달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설마 벌써 투자해준 건 아니죠? 이전 시모가 이전 남편처럼 다가와서 그만하라고 난리를 쳤지만 이전 남편이랑 똑같이 밀어냈어요. 물론 이전 시부도 나서서 제 입을 막으려고 했죠. 하지만 제가 끝까지 발버둥치며 놀라서 벙쪄있는 여자 측 식구들한테 이렇게 말해줬는데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이전 남편 놈이 저 몰래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도 안 하고 같이 살고 있었고요. 남편이 여자 고객들이랑 바람 피운 증거들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제가 두 번째 와이프였고요. 당신이 지금 이대로 결혼하면 세 번째 아내가 되고 세 번째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날뛰니까 여자 측 식구들 눈치를 보던 이전 남편이 나서는 거예요. 이미지 관리고 뭐고 다 포기했는지 얼굴이 벌개진 채로 이리 반박해 댔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법적으로 처리했으면 됐지. 이미 끝난 사이에 왜 이러는데? 내가 당신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줄 알고 찾아왔어? 모르고 찾아온 거 아니야? 이 전 남편이 이렇게 복수하는 게 어디 있냐고 윽박지르는 거예요. 저 때문에 전부 망했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제가 이리 비아냥댔어요. 야, 나랑 결혼해서 애 낳을 때까지 다른 여자랑 동거하고 있는 거 숨겨놓고 뭐? 동남아 여행까지 가서 히히덕거리다가 내 친구한테 걸려놓고 지금 뭐라는 거야? 너 양심이 있긴 한 거냐? 네가 내 눈앞에 나타나서 또 다른 피해자 만들고 있고 사기꾼 짓거리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으라고? 당연히 파혼시켜야지. 네랑 결혼할 여자랑 여자 식구들 표정 보니까 너 오늘 파혼 당하겠네. 축하해. 이쯤 됐으면 포기하고 도망이나 갈 것이지. 이전 남편도 참 독한 놈이에요. 어떻게든 제 길을 꺾어놓으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미쳤나. 내가 식당 밖에서 경고했지. 폭로하면 여기서 잘리게 해줄 거라고. 저거에 돈 좀 있는 것 같길래 결혼해줬더니 뭐가 어쩌고 저쩌지? 네 걸 보아하니 처가 식구들이 하던 식당도 망해서 땡전 한 푼 없는 것 같은데 네가 내 인생 망쳤으니 나도 네 인생 망쳐줄게. 사장 어딨어? 지금 당장 사장 찾아와. 이전 남편놈이 지 혼자 발광을 하고 있길래 우리 엄마 불러줬어요. 제가 룸 밖으로 나갔다가 엄마랑 같이 들어오니까 이전 남편놈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전 남편놈 보고 바로 요리하던 주걱을 휘두르셨어요. 한참 동안 이전 남편놈 쳐대면서 이리 고함 지르신 거죠.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뭐? 상견례? 돈 때문에 우리 딸을 배신해놓고 또 돈 많은 집안이랑 결혼하려고 여길 기어들어왔어? 엄마가 이렇게 참교육을 해주면서 그 자리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저도 장사고 뭐고 입 꽉 깨물고 이전 남편놈 면상 쳐댔어요. 엄마랑 저한테 실컷 얻어맞던 이전 남편놈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떨쳐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여자 쪽 식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허망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었는데요. 종호 씨,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결혼했었어요? 저랑 만났을 때도 결혼한 적 없다고 했었고 방금 전까지 초혼이라고 했잖아요. 저분이 한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막 물어대니까 이전 남편과 이전 시댁 식구들이 아니라고 연기를 해댔어요. 그러니까 여자 쪽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엄청나게 흥분을 하더라고요. 어쩐지 이상했대요.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해서 같이 사업하자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이전 남편이 여자 재산을 빼먹으면서 얌체같이 굴고 있었나 봐요. 여자 쪽 아버지가 다짜고짜 전 남편과 전 시모 머리채를 잡더니 룸 밖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여자 쪽 아버지는 내 돈 내놓으라고 막 고함치는데 여자는 당황스러워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막 말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전 남편 놈이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여자 바지가랑이에 매달렸는데요. 제가 거기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소리쳤죠. 누가 소금 좀 가져오세요. 장사 방해되는 놈 좀 쫓아내게. 지금 당장 가져와 주세요. 재수 없어서 소금 좀 뿌려야겠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소금을 가져와서 제 손에 쥐어주길래
이전 남편 놈 멱살 붙잡고 얼굴에 소금을 뿌려줘 버렸어요. 그 와중에 이전 시부모가 저한테 빌더라고요. 여기서 이전 시부모가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글쎄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혜빈아,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이에 이건 너무하지 않니?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일이 이렇게 된 거니까 제발 그만해줘라. 이쯤 됐으면 다 풀리지 않아? 이전 시부모가 하는 꼴을 보아하니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자기네들끼리 꺼져주겠다고 하면서 자꾸만 핸드폰을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다급해 보이길래 제가 절대로 안 보내줬어요. 제가 이전 남편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이전 시부가 일이 호통치더라고요. 이러다 늦겠다, 혜빈아. 제발 좀 놔주라. 우리가 지금 당장 가야 할 곳이 있어서 그래. 다시는 여기 안 올 테니까 우리 보내주라. 도대체 어딜 가시려고 이러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잠시 후에 전화가 와서 이전 시부가 나가서 전화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 꼴 보자마자 제가 이전 시부도 붙잡아서 안 놔줬죠. 그러니까 이전 시부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이전 시부가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다른 자리도 아닌데 상견례 자리인데 늦으면 안 되죠. 네, 사장님 말이 맞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생겨서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볼 테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알고 봤더니 상견례 자리를 다른 데서 또 잡아놓은 거더라고요. 이전 남편이랑 상견례 자리를 갔던 여자도 이전 시부가 하는 통화 소리를 듣고 황당했나 봐요. 그 여자가 바로 이전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전곡을 찔러댔어요. 종호 씨, 예비 시부모님 빚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니 그것 때문에 상견례 자리를 2개나 잡아놓은 거예요? 저랑 잘 안 될까 봐? 저는 그것도 모르고 부모님한테 빈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여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전 시댁 식구들의 빚 좀 수습해보려고 결혼 장사를 하려고 했나 봐요. 아들 돈 많은데 장가 보내려고 한 거죠. 그 와중에 시부 핸드폰 너머로 상견례 자리에 넣는 집안이랑 결혼할 생각 없다고 이대로 파혼하자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전 거기서 박수 쳐줬어요. 그날 룸 손님만 있고 홀 손님들이 없어서 망정이죠. 안 그랬음 전국에 소문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 남편 놈 놔주니까 이전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도망갔는데요. 그 여자는 저보고 고맙다고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해줬어요. 감사해요. 어차피 이혼한 사이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피곤하게 나서서 말씀해 주시다니. 저 선생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쩐지 요즘 따라 빚 이야기만 하고 사업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 여자네 부모들은 제 손을 잡고 자기 딸 인생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여자 측 가족들이 저희 식당을 나서서 2번 다시 볼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 뒤로 이전 남편 놈에게 제대로 복수해준 것 같아서 속이 후련해져 있었어요. 저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친정 부모님께 잘하고 식당 일도 성실하게 해내고 하나뿐인 아들도 예쁘게 잘 키워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몇 달 뒤에 여자가 식당으로 찾아온 거예요. 당연히 한눈에 알아보고 엄청 반가워했는데요. 저희 식당 음식을 먹으러 온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제가 종호 씨한테 당한 거 전부 다 소문냈거든요. SNS에 다 퍼뜨렸는데 종호 씨가 직장에서 쫓겨났대요. 종호 씨가 일하는 여행사 측에서 소송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종호 씨 말로는 억대 합의금까지 물어줘야 한대요. 제발 도와달라고 연락 왔길래 너무 웃겨서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런 게 인과응보죠? 안 그래요? 그 여자가 저보다 더 독하더라고요. 생긴 건 정말 얌전하고 조용해 보여서 아무 짓도 못할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참 교육을 해줬길래 시원하게 웃어줬어요. 여자분은 또 그 말만 하고 쿨하게 나가버려서 더 웃겼던 것 같아요. 이전 남편 놈을 제대로 혼쭐 내주니까 식당도 더 잘 되고 아들 녀석도 너무 똑똑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이전 남편 놈에게 정말 복수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뒤늦게나마 인생 교육 시켜줄 수 있어 행복할 따름이네요.